안녕하세요. 2023년 2학기 RFS 공개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36기 홍소연입니다. RFS에 입회하시게 되면 보고서 작성을 위한 리서치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본 영상은 RFS 세미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샘플 영상입니다. 해당 산업 발표는 2023년 5월에 진행된 세미나를 제시한 영상으로 그 이후 진행된 내용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간단한 개괄을 준비했습니다. 어펜딕스에서는 생소하실 법한 클라우드 형태,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퍼블릭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전문 데이터 처리 회사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자체 서버를 구축해 직접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 폐쇄형 시스템입니다. 개인 금고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위에 두 시스템을 알맞게 섞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세 종류인 IaaS, PaaS, 그리고 SaaS는 각각 인프라스트럭처, 즉 어플과 플랫폼이 작동하는 물리적 하드웨어를, 플랫폼, 어플을 작동시키는 환경을, 그리고 소프트웨어, 즉 어플 자체를 웹상에서 빌리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 생산 공장은 IaaS, 자동차 프레임까지 빌리면 PaaS, 자동차 자체를 빌리게 되면 SaaS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산업은 데이터 트래픽과 같이 성장합니다. 위의 공식에서 Q의 증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와 더불어 영상 콘텐츠 산업의 부상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처리량 폭증이 예상됩니다. 투입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파라미터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개선되기에 대규모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AI 시대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산업 중에 IaaS, PaaS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유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 그리고 시대를 리드하는 기업에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매크로 불황에 따른 기업들의 IT 지출 축소 트렌드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 3사의 매출이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했고 현재 기준금리의 인상 기준은 마무리 국면이라 판단되며 이에 따른 IT 지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산업 둔화 우려는 저번 분기를 기점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면 3사의 EPX 액추얼이 컨센을 모두 비트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빅스텝 발표 이후 연속적인 베이비스텝과 함께 상승하던 은행채 금리 역시 하락하며 기준금리 정점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에서 9년 경기 침체 시기와 현재의 하락 상황이 유사하기에 과거 주가 패턴의 사례와 동일한 IT 지출에서의 큰 반등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인프라 내에서 리더 그룹은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구글의 GCP입니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빅3의 각 점유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3사의 과점 형태는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티어1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최적화, 강력한 B2B 솔루션, 그리고 AI 생태계를 선점했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이 3개 기업 중에서는 아마존이 업계 1위를, 2위와 3위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마존과 구글의 점유율은 지난 5년간 각각 30%와 10% 내외로 플랫했다는 데에 비해 마이크로소프트가 5년간 점유율을 약 10% 늘려왔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이 AI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것이고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특히 상위 3개 기업이 받을 낙수 효과가 클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3사 중에서도 가장 큰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업에 집중했습니다. AI 시대에서 승자가 되려면 비용 효율화와 캐펙스 투자 집중, 클라우드 인프라 외에 AI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인 비용 효율화 이후 캐펙스 투자 집중 사안에서는 3사가 모두 견조한 진행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용 효율화에 있어서 3사가 모두 인력 감축과 장비 내용 연수 변경을 통해 마무리 국면에 있으며 캐펙스 집중에 있어선 헤드라인 캐펙스를 축소하고 있는 기업도 있었지만 개별 클라우드 산업에 있어서는 모두 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 조건을 3사가 모두 충족했으니 비교율을 가리려면 두 번째 조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희는 3사 중 누가 클라우드 인프라 판매 외에 AI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인지를 가리기 위해 하위 조건으로 세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즉, AI가 수익 창출로 이루어지려면 AI로 실제 서비스를 만들어 요금을 받아야 하고 API 형태로 모델 서비스 사용료를 받아야 하며 AI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를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이 해당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입니다. AI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다는 점은 자사 서비스 적용으로 인한 마이크로소프트 생산성 앱들의 피 증가를 시사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가 Q의 증대를 기대하기 힘든 성숙 산업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 증가, 즉 ARPU의 상승을 통한 매출 성장 여력은 건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항과 세 번째 문항에선 각각 오픈AI의 독점 파트너사, 애저 클라우드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세 가지 문항을 모두 충족한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적용된 서비스와 상용화 완료된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구동된다는 점에서 현 시점 AI 비즈니스로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며 앞으로도 잘 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의 경우 동사의 가장 큰 오점은 AI 모델 상용화가 부진하다는 점입니다. 타이탄이라는 AI 모델이 있기는 하나 아직 상용화가 안 됐다는 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GPT-4, 구글의 바드 기반 서비스와 경쟁하기에는 동사는 API 파리를 수익화의 전략으로 내세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은 AI 사업의 수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AI 인프라입니다. 특히 주력 서비스인 AWS 람다는 메모리 크기와 로컬 디스크 용량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타사 대비 인스턴스 초기화 시 딜레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구글의 경우 저희가 제시한 세 가지 측면에서 매력도가 가장 떨어지는 기업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수익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 매출 비중이 광고 수익 80%로 편향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API 모델인 바드는 아직 검색 엔진에 적용되지 않아 구글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검색 엔진마저도 빙과 챗GPT를 통합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위협받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의 인프라인 GCP도 3사 인프라 서비스 중 점유율이 가장 낮고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흑자 사업이 아닌 우려가 남아있어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AI 시대 모든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업은 오피스, 오픈AI GPT, 애저 클라우드를 잇는 AI 밸류체인 수직 통합을 이뤄낸 마이크로소프트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6팀은 마이크로소프트를 탑픽으로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컴퍼니 커버리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탑픽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나머지 빅 3사인 아마존과 구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클라우드 산업 관련하여 말씀드렸으니 지금부터는 클라우드 산업 제외 각 회사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3일 챗GPT가 탑재된 빙이 전면 오픈됨에 따라 검색 광고 부문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5월 10일 경쟁사 구글의 연례 행사에서 챗봇 바드와 관련된 비즈니스 계획 발표가 예상되기에 검색 엔진 부문에서 구글의 공격적 행보를 보여줄 경우 동사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빠른 시일 내에 이커머스의 영업 흑자 전환을 예상합니다. 아마존의 압도적인 인프라와 미국의 이커머스 침투율은 아마존의 영업이익 흑자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동사는 다수의 지역에 물류센터를 만들고 다양한 상품을 쌓아두어 배송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계속됐던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드디어 안정기에 접어들며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에서의 이커머스 침투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위 기업인 아마존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구글은 AI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동사는 그들의 강점인 기술력과 지위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 발표 후에 검색 시장에 적용하며 AI 시장을 선점했고, 이에 동사는 성급하게 생성 AI 바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오답을 제시하여 주가가 7% 급락했습니다. 구글의 3월 방문자 수는 753억 회로 빙 챗봇의 25억 회에 비해 매우 큰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삼성전자 검색 엔진에 빙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AI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속에서 검색 시장 속 쿼리수 감소에 구체적인 대안을 찾으며 바드는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